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늘린다는 목표로 내년에 국공립 천학급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교사 수급과 통학 차량, 돌봄 시간 등 문제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 500학급, 하반기 500학급 등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이 개원합니다. 기존 계획보다 2배로 늘어난 건데 교사 수는 아직 그만큼 확충되지 않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교육청 등과 협의해 내년 국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을 늘릴 예정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적어도 4, 5년 이상의 계획을 세워서 시설이라든지 인력 수급 이런 계획들을 지역 상황에 맞게끔 세워나가야 될 것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상대적으로 짧은 돌봄 시간과 낮은 통학 차량 운영 비율은 학부모들이 선뜻 국공립 유치원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한 요인입니다.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 유치원 알림이 자료에 따르면 아침 7시에서 9시와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사립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통학 차량 운영 현황도 이와 비슷하게 차이가 났는데 학부모의 상황과 지역적 여건에 따라 유치원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유치원 온종일 돌봄 교실을 늘릴 계획이지만 현재 수요를 맞추기에 역부족인 만큼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국공립학교에서 급식이나 행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습니다. 기본급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중순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교육당국과 임금 교섭을 벌여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건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총파업 찬반 투표가 92%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정기간이 끝나는 11월 15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정기간 만료 후 전국적인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주된 요구사항은 기본급을 인상하라는 겁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일부는 기본급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근속수당 인상과 정규직과의 상여금 차별 해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피해 보전 등도 요구사항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인 시도교육청은 예산 문제로 올해 기본금은 동결, 내년 기본급에는 교통비 월 6만 원을 산입시키는 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조합원 수가 1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10일에는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에 맞춰 총걸기 대회도 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옛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시도했던 수협이 건물로 들어가는 물과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상인들과 수협 직원 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옛 노량진 수산시장. 어찌된 일인지 바닥 곳곳에 죽은 물고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상인들이 촛불을 켜고 영업을 했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끊겼습니다. 수협이 지난 4차례 강제 집행이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전기와 물을 끄는 겁니다. 수협은 강제 집행으로는 시장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단전 단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의 조치로 장사를 못하게 됐다며 상인들은 신시장 주차장 입구를 막고 반발했습니다. 상인들과 수협 직원 간 욕설과 고성에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강대강 대치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신시장으로 수산물을 실은 야간 경매 차량이 들어서자 구시장 상인들이 차량 앞에 들어눕기도 했습니다. 수협은 단수 단전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
구시장 상인들에게 오는 9일까지 입주 기회를 주겠다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물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초를 키는 마음으로 저항하고 투쟁해야 된다고 수협을 압박해서 결국은 수협을 이겨서 우리가 전기를 살려야 합니다. 단전과 단수가 해소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인 구시장 상인들은 오늘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한국 자동차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70% 넘게 줄어드는 등 제조업이 부진하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를 보여주듯 올해 3분기까지 중소제조기업들의 생산지수 하락폭이 대기업보다 10배나 컸는데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지수는 지난해에 비해 4.3% 줄었는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떨어진 겁니다. 금융위기 당시 하락폭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생산지수가 0.4% 떨어진 대기업보다는 10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자동차 부품과 이제 금속 가공 쪽 산업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그쪽의 업종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업종들은 특히나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에서 좀 크게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는. 이에 따라 기술 개발을 늘려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기술의 유무와 발전 정도가 중소기업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중소기업 355만 곳을 살펴본 결과 기술을 기반으로 세워진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1년 차에 살아남을 확률은 70%대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의 발전이 없는 기업들은 빠르게 생존 확률이 떨어지는데 생존 확률이 35%로 떨어지는 시기를 놓고 보면 기술 발전이 없는 기업이 1년가량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기술이 있어도 10년 동안 살아남는 기업은 20%에 그쳐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소기업을 별도로 중소기업 R&D 비용이 없어요. 중소기업은 인력만 2, 3년만 줘도 굉장히 큰 자금이기 때문에 강소기업 육성할 때 필연적이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과 전속 계약을 맺는 형태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부품을 중심으로 거래처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내년 성장률로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6%를 제시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6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내수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질 것이라는 게 KDI의 전망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7만 명에 그치는 데 이어 내년에도 10만 명 내외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6일 0시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6개월간 시행되는데 주유소에 따라 사정이 다릅니다. 직영은 바로 판매가에 인하분이 적용되지만 자영 주유소는 기름값을 내리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은 휘발유는 리터당 1,700원, 경유는 1,500원 선입니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들의 경우 유류세 인하 시점부터 곧바로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을 내려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유류세 인하가 되면 바로 당일날 전체 금액을 인하할 예정으로 있고요. 유류세 인하가 머지않아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용하시도록 안내도 드리고 있는. 다만 전체 주유소의 90%가 넘는 자영 주유소 사정은 다릅니다. 재고를 소진한 뒤 세금이 내린 기름을 새로 사서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직영 주유소처럼 100% 반영될지도 관심입니다. 2008년 유류세 인하 때도 주유소별로 판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는 추세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출고가가 높아지면 판매가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유가가 꺾이지 않는 한 시간이 갈수록 소비자의 유류세 인하 체감 효과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선 주유소들도 국민들의 고통 해소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판매 가격 인하를 고려하고 있고 당장은 유류세 인하가가 100% 반영된 정유사 직영 주유소로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영 주유소라도 소비가 빠른 곳은 2, 3일 안에도 인하분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IT 공룡 카카오가 카풀 사업을 놓고 택시업계와 충돌 중인데요. 그러자 그간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카카오에 밀리던 SK텔레콤이 이 틈을 타 택시와의 상생을 내걸고 공격적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으로 확장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끝까지 상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카카오에 밀리던 SK텔레콤 티맵 택시가 공격적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한 달에 5번 10% 요금 할인을 내걸고 승차난이 극심해지는 연말연시에 소비자들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찍겠다는 겁니다. 카풀 논란으로 카카오 모빌리티와 갈등 중인 택시업계도 반기는 눈치입니다. 카카오에서 너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좀 비정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티맵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균형이 맞춰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는 할 생각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내세워 내후년까지 카카오 택시를 따라잡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카카오와 택시업계 갈등의 중심인 카풀 서비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종합 이동 서비스 쪽으로의 사업 확장 계획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티맵 택시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가 없이도 우리의 TTS를 이용하시면 이동하는 데 편리하고 더 경제적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연결해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카풀 서비스, 소카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처럼 이동수단 사업 전반으로의 확장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 읽힙니다. 카풀 사업 논란 속에 기사님과 함께하겠다는 티맵과 택시업계의 공조가 계속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매년 11월은 미국, 중국을 비롯해 각국의 글로벌 쇼핑철입니다. 해외 직구 수요를 잡으려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업체들도 조금 빨리 대대적으로 세일에 나서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싸게 사서 기뻐하기보다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정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셜 커머스 위메프의 특가 행사 블랙데이입니다. 하루 거래액이 4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인기지만 모든 소비자들이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위메프는 오전 11시 애플 에어팟 500개를 선착순 할인 판매하는데요. 저도 직접 시도해보겠습니다. 아무리 클릭해도 사이트가 열리지 않았는데 1분 만에 마감된 데다 일부 접속 경로를 사전 공지도 없이 차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운을 방지하려고 검색창 유입을 막아놨어요. 위메프 검색창에서. 그래서 그 이벤트 페이지에서 사셔야 돼요. 물건을 못 산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결제 오류가 났다며 국민청원을 올린 소비자들까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업체 티모는 특가 행사를 하면서 수량을 알리지 않았는데 PC의 경우 10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량 공개가 조금 처음에는 어려운 게 저희가 그 파트너랑 좀 이게 협의를 통해가지고 물건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상품이 전날 결정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 해당 제품이 어느 정도 수량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공지가 된다면 소비자들이 그 수량을 보고 내가 이 물건에 참여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을 텐데. 해외 직구 수요를 잡겠다는 거창한 특가 행사. 소문만 요란한 잔치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명확한 정보 공개와 충분한 준비가 절실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들이 지금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데이터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일 텐데요. 실제로 데이터상으로는 어떤가요?
네, 이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실업자 수는 111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1,000명 늘었는데요. 비교 가능한 통계가 제공되는 199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월 평균 실업자 수가 110만 명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날씨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에도 빙하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게다가 외환 위기에도 넘지 않았던 실업자 수가 110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이 더욱 아프게 들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 구하기 힘드니 이 장기 실업자도 늘어났습니다.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의 수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15만 2천 명인 것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역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외환 위기 여파가 가시지 않았던 2000년 1월에서 9월까지의 장기 실업자 수를 살펴봐도 올해보다 적은 14만 2천 명이었으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51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1천 명이 증가했는데요. 이 역시 통계를 집계한 2014년 이래로 가장 많은 수라고 합니다. 네, 장기 실업자에 이어 구직 단념자까지 늘었다니 이 정도면 고용 참사인 것 같은데요. 이 주요한 원인은 뭘까요? 네, 이유는 다양합니다.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구조 조정, 건설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고용 한파가 장기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실업급여까지 늘어났을 정도입니다. 한국고용정보통계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5조 37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지급한 실업급여 약 4조 929억 원보다 9,448억 원이 많은 수준입니다. 네,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게 악화됐다면 문제는 고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는 99.5로 전달보다 0.7포인트 하락했는데요. 경기를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소비자가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10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도 지난달보다 2포인트 떨어진 73을 기록했는데요. 이 역시 2016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값이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소비는 물론 기업까지 현재 상황을 비관적으로 봤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경우 대내외적인 요소를 모두 분석해서 경기를 전망하는 거잖아요. 어떤 요인이 작용했던 건가요? 네, 아시다시피 현대 기아차의 실적 부진, 어닝 쇼크가 얼마 전 발생했고 여기에 건설, 설비 투자 급감, 민간 소비 부진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 미중 무역 분쟁 등 외부적인 요인이 전반적인 악재로 작용하며 현재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내수 시장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면 관광이나 수출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텐데 이 분야의 상황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관광과 수출 면에서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9일 내놓은 외국인 국내 소비의 변동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소비는 1년 전보다 27.9%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7년 발생한 사드 후유증이 여전한 영향을 미치며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출 부분에서도 효자였던 반도체의 슈퍼 호황이 끝나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수출 물량 지수는 올해 2월에 이어 7개월 만에 감소하며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분야에 걸쳐 먹구름이 들이우며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기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IMF보다 최악이라는 각종 지표 지수가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데요. 정부 역시 위기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다 유능한 전문가와 함께 실효성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물론 이 대외적 불안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 앞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채원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